네, 지난해 정부 조사를 보면 10대 96%, 그러니까 거의 전부죠.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온라인 성범죄 취재를 한 거죠? 어떻게 착수를 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온라인을 사용하는,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피해 상담하시는 활동가나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동 성범죄는 굉장히 취재하기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미 취재될 때는 이게 피해가 커져서 사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줄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취재 기법은 어떤 걸 사용한 거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취재에 이렇게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성인 배우들을 오디션을 봐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합류를 해서 이제 13살, 15살, 17살 이렇게 해서 성인 배우들이 각각의 나이로 이제 사이트에 각각의 프로필을 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본 거죠. 네. 10대로 가장해서 그러니까 잠입해서 취재를 한 건데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다고요? 네,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는 좀 걱정됐었어요. 이게 정말 많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 정도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촬영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오고 울리고 말을 걸고 이래서 오히려 취재진이 좀 더 놀랐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주로 연락을 해오는 게. 이게 채팅 앱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영상 채팅 앱이 있고 또 문자로 채팅하는 걸 네. 위주로 하는 앱들이 있고 이러니까 뭐 다짜고짜 전화 걸어와서 받으면 바로 이렇게 막 몸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문자에서는 뭐 해? 너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사진 보내줄래? 뭐 이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유도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네, 굉장히 다정하게 네. 말을 거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정한 척 굴지만 결국은 뭔가 길들이는 저희가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경계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이제 다정하고 친절하게 아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키우는 아이거나 내가 양육자여도 아이의 말에 1분 1초 귀를 기울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힘들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힘들죠. 근데 너무너무 아이의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아이의 목소리 어조의 변화에 신경을 쓰면서 또 동의도 구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싫어? 정말 싫어? 나는 너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계심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결국에는 마술을 뻗치는 거고 주로 통로가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을 통하나요? 그런 부분. SNS,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랜덤 채팅 앱. 이게 정말 많습니다. SNS가 개별적으로 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우리 둘이서 대화할까? 우리 비밀 친구 할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랜덤 채팅 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뭐 동네 몇 킬로미터 반경의 친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앱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무 나랑 잘 맞아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입장에서는 동네에 굉장히 친밀하고 친절한 어른이 하나 생기는 그렇게 인식하게 되기 쉬운데 나중에 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고. 그렇죠. 네.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남성들이 보이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본인의 몸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격렬하게 해달라는 건 좀 공통적인데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느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이들의 나이를 설정을 했잖아요. 미성년자로. 네. 그러면 미성년자인 걸 아는 순간 바로 반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뭐 어땠니? 저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바로 어디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바로 반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 결국은 권력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아이, 어린 아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웁니까? 그런 분들은?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취재진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형적인 모습들을 여러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언론에도 몇 번 다뤄졌었는데 심지어 이 성범죄 방법을 공유하는 이런 커뮤니티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 뭐 경험상 쌓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저희가 그 배우들이 대역을 13, 15, 17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몇 살에 제일 많이 연락이 올 것 같으세요? 17 아닐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3살 아이에게 그 배우에게 연락 폭탄이 터졌어요. 왜 그러죠? 오히려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성숙해 보이고 이런 성별이 잘 드러난 17살 아이에게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가장 통제하기가 쉽고 고등학생쯤만 돼도 굉장히 얘한테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살쯤 되면 조금만 잘해주고 문화상품권 3만 원 이렇게만 보내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온라인 성범죄 관련해서 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 피해가 는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 피해가 정확하게는 는다기보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좀 우리 인식이 변하고 통계 같은 것도 좀 정교해지면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 14살 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면 남자아이들 피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자아이들 한 서너 명 있으면 남자아이들 피해도 한 1명 정도 있는 걸로. 조금 더 나이가 올라가면 남자아이들의 좀 가해 비율이 늘어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피해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들일 거 아니에요? 이 성인 남성들이 어린 남자 아이들한테 대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성인 남성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만난 아이들은 방송에는 못 나갔지만 자기가 10대라고 밝히는 좀 가해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뭐 확인이 안 되니까요. 10대인지 30대인지 확인이 그렇게 안 자신이 되니까. 밝히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 전문가들 분석을 좀 빌려보면 연령이 어려지면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아이, 내가 뭔가를 착취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뉴스에도 보시면 남자아이들만 뭐 사진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아이를 찾는 거지 성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피해에 대해서 여자아이들보다 더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인식이 좀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보면 너는 남자아이가 왜 이런 걸 당했냐 이런 반응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더 숨기게 되는 거죠.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전문가 평가가 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이어가죠. 피해가 밝혀지면 뭐부터 제일 먼저 듣냐면 너 개인이? 그거부터 혼을 내요 부모님들이. 그 성적 지향이랑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범죄는. 그건 권력의 문제이고 그 남자아이들만 타겟으로 삼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어찌됐든 피해자를 타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양육자분들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탓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충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왜 이랬어?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가거나 이 기관에 가도 아직까지 시각이 너도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네가 뭐 돈 용돈 필요해서 만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처벌은 어때요 그럼? 만약에 가해자를 확인했다. 처벌은 잘 됩니까? 처벌은 작년 9월에 법이 생기긴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아이들과 이런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대화를 하기만 해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법이 생기긴 했는데 저 형량은 굉장히 센 거네요. 그렇죠. 생기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아이들이 관계에 나랑 사귈래? 좋아요 오빠라고 한마디 하면 좋아요 누나? 오빠 한마디 하면 동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뭐 감형 사유도 되고 뭐 증거도 없고 그래서 물리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 아이를 피해자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최선일 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를 보통은 양육자들이 눈치를 챘을 때는 굉장히 피해가 좀 이미 심각해진 이미 깊어진 상태겠죠. 네, 상태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일단 아이를 탓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탓하면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부모님 막 울고 불고 일을 어쩌나 막 이렇게 아이를 탓하면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슬퍼하잖아요. 그럼 네. 아이가 입을 다물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아이를 좀 많이 안아주시고 전문적인 상담 기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아동 성범죄는 굉장히 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이들 탓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상처받고 피해 입은 상태니까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안아주시면서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보호자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